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탄가 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처음부터 또 개요부터 시작해서 역사 이렇게 쭉쭉쭉 배워나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태까지 수업과 수련을 병행하면서 읽어온 서적들이나 워크샵 등등의 지식들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모아봤어요. 우선 아시탄가 요가라는 것은 요가의 한 종류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타라는 아사나 위주의 요가라는 철학에서 나온 현대적인 요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8년도에 인도 마이솔이라는 지역에 파타비 조이스라는 분이 만든 요가이고요. 총 6개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6개의 시리즈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시리즈, 그리고 인터미디엇 시리즈, 그리고 어드밴스드 시리즈 ABCD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요가 수업에서 행해지는 시리즈는 바로 이 프라이머리 시리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에서 35% 정도의 수련생분들이 하시는 인터미디엇 시리즈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완벽히 행하는 사람은 거의 손에 꼽는 어드밴스드 시리즈가 있고요. 우선 프라이머리 시리즈부터 보자면 이 시리즈는 몸의 균형을 맞춰줘요. 신경계를 정화해주고 그리고 디톡스도 많이 해줍니다. 특징이 있다면 몸을 앞으로 굽히는 전굴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간은 90분에서 10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우리 요가 수업 때 가끔 60분 수업인데 아시탄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풀 시리즈에서 몇 가지 어려운 동작이 빠져서 진행되는 하프 시리즈입니다. 그 다음에가 인터미디어 시리즈. 이 시리즈는 에너지 통로를 열어주고 그리고 신경계 정화도 마찬가지로 도와줘요. 특징이 있다면 후굴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몸을 뒤로 젖히는 백밴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강화해주는 자세들이 많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어드밴스드 시리즈고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요구.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아시탄기들이 말하는 아시탄가의 매력을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의 절도 있는 영어 산스크리트 구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선생님들마다 수업 방식이 다르시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수업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시탄가 수업에 들어가다 보면은 아마 90%는 영어나 산스크리트로 구령을 해주실 거예요. 고개를 들고 고개를 아래로 이런 세부적인 모션 설명이 없이 이미 정해진 시퀀스를 수련생들도 외운 상태일 거기 때문에 정말 심플하고 절도 있게 구령을 많이 넣어주셔요. 그래서 처음 수업 가시면 뭐라고 하시는 건지 몰라서 보통 이제 옆에 있는 수련생들의 모션을 따라하기 바쁠 거예요. 근데 조금씩 수업 듣다 보면 그 심플하고 절도 있는 구령과 아우라 있는 그 분위기,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수련생들 막 몇십 명서 모여서 같은 동작, 호흡, 소리,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땀 냄새, 여러 가지가 정말 매력이 있어서 선생님도 정말 멋있고요. 그래서 되게 매력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날마다 일취월장하는 내 몸이 느껴질 때. 아시탄가는 특히나 정해진 시퀀스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요가이기 때문에 그 매 동작마다의 발전도가 정말 잘 느껴져요. 이 아시탄가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조금씩 근육이 붙고 몸이 열리게 되면서 안 되던 동작들이 되기 시작해요. 그 맛을 보게 되면 이제 중독이 시작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점프백, 점스루, 시르사사나, 드롭백, 컴업 이런 고난이도 아사나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욕심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평소에 되게 스윗하시다가 또 갑자기 구령 넣으실 때 근원미가 팡팡 터질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프라이머리 풀 시리즈 한 번 하면 500칼로리 소모. 정말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요가예요.
그래서 몸이 무겁고 처질 때 아시탄가 한번 수련을 하면 정말 내 몸에 있는 모든 세상 독소가 다 빠져나가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사바아사나를 할 때. 이것 또한 중독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는 움직이는 명상. 모든 요가라는 것은 명상의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시탄가 안에 빈야사라는 시퀀스가 있죠. 그 빈야사라는 것이 플로우란 뜻인데 흐르는 명상, 몸이 흐르면서 움직이는 명상이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분명 바삐 막 몸을 움직이고 눈을 뜨고 있고 정신이 없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에서 잡생각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명상이 되는 그런 신비한 매력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스테이지는 6개, 매일매일 수련, 도장 깨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시탄가 요가가 6개 시리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그 프라이머리 한 시리즈 안에서도 정말 많은 몇십 가지의 동작들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 하시면 모든 동작들이 다 완벽하게 구현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련하다 보면은 그 아사나, 즉 동작들을 하나씩 퀘스트를 깨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이 스테이지 중에서 첫 번째 프라이머리 시리즈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인터미디어 시리즈를 거의 하프까지밖에 하지 못하는데 항상 핀차에서 넘어지죠. 근데 이제 프라이머리 시리즈도 계속 하긴 해요. 근데 이 프라이머리 시리즈를 수련한다고 해서 아시탄가 꼬꼬마가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그 오랜 아시탄가 구루들 또한 아시탄가는 10년이 지나고 이제야 조금 프라이머리를 알 것 같다 라고 많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시리즈를 내가 완벽하게 이제 수련할 수 있다고 해서 난 이제 세컨 시리즈 가야지 라고 해서 수련 뭐 하실 수도 있고 해서 누가 뭐 욕하는 사람 없지만 오랜 전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음 시리즈로 넘어갈 때는 셀프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본인을 지도하는 어떤 스승, 구루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닥치고 수련해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한 시리즈에 대해서 얕보거나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정말 오래 수련을 하셔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 위주로 적어봤고 첫 번째는 이제 레드와 마이솔의 단어 뜻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레드는 이제 리드의 수동태 레드고 선생님들이 리드를 해주시는 그 하에 수련을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마이솔은 인도의 마이소르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수업을 그대로 재현해서 본인이 시퀀스를 다 정확하게 외우고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내는 개별 셀프 수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레드 수업을 충분히 파악하고 체화시켜서 나중에 이제 마이소를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의 데모가 거의 없다. 이 부분도 요가 초보자분들이 아시탄가 수업을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낯설어 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시탄가는 동작이나 호흡에 대한 구령만 해도 바빠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구령만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동작 시범을 보인다거나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순서를 이제 모르시면 주위를 둘러보고 동작을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제 나는 초보인데 누가 봐도 난 동작이 안 되는데 이제 선생님은 챙겨주지 않으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아시탄가 수업 전후로 맨투맨으로 이제 말씀을 보통은 드리죠. 이 동작들이 이제 어려웠고 이 아시탄가라는 수련이 꽤나 고난이도 수업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시탄가의 기조라는 게 이제 공부는 수련장 밖에서 하고
수련장 안에서는 수련만 하자. 이게 아시탄가의 기조예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시퀀스 외워서 그냥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 자체를 처음 접하는 수련생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아시탄가를 시작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 그래도 욕심내지 않고 그날그날에 만족하면서 조금씩 따라오시다 보면은 또 잘 따라오시고 매력을 정말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공인 티처. 아시탄가 공인 티처는 인도 마이솔 지역에서 따로 서티피케이션이 나와야 이제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사실 몇 분 안 계셔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인도에 수련하러 자격증 따러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든 돈이든 여러 가지로 또 수련도 이미 많이 되신 분들이어야 되고요, 또. 그러면 우리 아시탄가 선생님은 공인 티처가 아니신데 어떻게 가르치시는 거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인도 지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오신 공인 선생님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또 전파를 해주시죠. 알려주시고 워크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워크샵을 듣고 나서 나오는 자격증으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언제까지 프라이머리 수련을 해야 되나요? 한 시리즈에 보통 3년 이상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생님의 판단 하에 다음 시리즈로 조금씩 넘어가면서 프라이머리랑 세컨 시리즈를 번갈아서 조금씩 수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에서 인터미디엇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개인의 선천적 신체 능력도 다 다르고 수련 기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가 구루 중 키노 맥그리거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이제 4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보통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우티타스타 파당구시타사나라는 동작이 있는데 그 자세를 우아하고 여유롭게 할 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마리차사나 D에서 최소 손깍지를 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숲다쿠르마 아사나에서 두 다리를 목에 걸 수 있을 정도의 힙 오프닝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롭백 앤 컴업. 프라이머리에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까지밖에 없지만 이제 세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드롭백과 컴업이 되는 것까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조금씩 세컨 시리즈를 진행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아시탄가 속 빈야사란. 빈야사라는 거는 사실 호흡과 반다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예요. 아직 반다에 대한 정확한 세부 설명을 제가 못 드려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동작 그리고 내 숨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그게 빈야사고 그 흐름 속에서 명상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빙 메디테이션이라고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숨이 즉 몸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많이 얘기해요. 아시탄가 속 빈야사는 초반에 수리아나마스카라 5회, 3회가 있고 시팅 이후에 들어가는 차투랑가와 업독이 있어요. 그래서 차투랑가는 아시탄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파워, 근력을 의미하고, 그리고 근력이 높아지면 사실 몸은 굉장히 뻣뻣해져요. 그래서 업독의 그 후구를 통해서 척추랑 이 흉곽을 확장해 나가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빈야사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빈야사는 정말 필수예요. 그래야 몸도 다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아시탄가 수련 시 중요한 점. 우선은 동작을 잘했냐 못했냐 절대 중요하지 않고 사실상 수련을 꾸준하게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 매일 수련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아시탄가의 핵심은 성실입니다. 근면, 성실, 꾸준. 그리고 아시탄가에서는 본 동작들을 제외하고 수리아나마스카라랑
뒤에 피니싱 시퀀스가 정말 중요해요. 본 동작은 생략하더라도 이 수리아나 마스카라랑 피니싱은 절대 생략을 하시면 안 돼요. 되는 것까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조금씩 세컨 시리즈를 진행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시탄가라는 요가에 대해서 여러 Q&A를 많이 모았고, 앞으로 평생 요가를 할 생각이라면 사실 아시탄가 요가를 만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앞으로도. 아시탄가는 어쨌든 같은 시퀀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 1년 정도 프라이머리를 계속 수련을 하시다 보면 권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무슨 재미일까? 이게 도대체 같은 것만 반복하는데 무슨 재미일까?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고 나면 단순한 루틴 속에서 정말 섬세한 이런 재미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시탄가가 많이 유행을 하고 그만큼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보다 더 이론적으로 정확하고 내가 하려는 이 요가가 어떤 역사와 개요를 가졌는지 한 번쯤은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시작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다음 아시탄가 이론 2 영상에서는 제가 말하는 이 문제의 아시탄과 프라이머리가 뭔지, 세컨이 뭔지 이 아사나들을 조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 볼 거고, 또 아시탄가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여러 가지 책, 서적들이나 참고 문헌들 많이 소개해 볼게요.